매주 수요일 4부에 열리는 뉴스킹의 정계 특위 시간입니다. 정치위원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또 개그위원은 방송인 오윤혜 씨입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아니고 저 사실 가수잖아요. 노래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런데 가수일 때보다 네. 방송국을 더 자주 오고 있습니다. 네. 2006년에 데뷔하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윤혜 씨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처음 보죠? 전 TV에서만 뵙고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서운 사람. 아, 근데 얼굴이 너무 곰돌이 같이 동글동글하게 잠깐만요.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전혀 무서운 느낌이 없습니다. 네. 좋은 이미지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약간 곰돌이. 네. 착하지. 우리 코너가 이게 네. 정치 대담이긴 합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정치인이시지만 네. 오윤혜 씨는 일반인이 방송인이고 맞아요. 시민, 개그위원이거든요. 네. 조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로 했으면 예. 쭉 고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평가들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첫 방송 잘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응원하러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계속 들어와서 제가 네. 무섭네요. 개인 무섭습니다. 팬클럽을 갖고 계신 혹시 분입니까? 무슨 고지를 하고 오셨습니까? 공지를 하고 아니 오셨습니까? 보통 한번 들어가면 몇만 명 보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고정을 또 우리 격주로 고정을 꼭 가도록 아마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시기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후보 얘기 차례로 듣고 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악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검사하고 피의자. 지금은 아니지만. 악연 지금도 악연이죠 뭐. 악연이죠. 그냥 그렇죠? 잠시 만났을 뿐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뭐 분위기도 좋았고 또 박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게 뭐 개인적인 악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이 역사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좀 답답했죠 사실. 네. 당선되고 뭐 잘하겠다. 뭐 기대치가 50%로 못 넘다. 요즘 이제 50%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지방선거 50일 또 취임 20일 남은 시점에서는 바쁘잖아요. 네. 당선인 측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돼서 만남이 성사됐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윤혜 씨도 이제 봤을 거예요. 조금 어색하긴 해요. 네. 이 검사하고 피의자 관계였다가 사실은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 원수예요. 동생은. 아, 그래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징역을 그렇게 구형을 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만나서는 또 애틋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약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지는 또 한 번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요? 저 얘기 좀 하셔도 됩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네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저도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때 모든 죄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조금 저는 어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색한 빨리 모자 모습이다. 쓰시고요. 네. 제가 지금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뭐 대표는 좀 어색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유튜브도 나오는가? 예 수가 넘어가면 제가 왕관을 제목이 뉴스킹입니다. 네. 청취자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서 이게 조금 작아 보이긴 한데 왕관 착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또 오윤혜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일정 수가 넘어가면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되면 매일 쓰겠습니다. 사실은 대표님 매일 좀 나와서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좋습니다. 가장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취임식 참석 문제거든요.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있죠. 네. 뭐냐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건강이 힘들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보자. 네. 그리고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취임식이 5월 10일이잖아요. 예. 지방선거 6월 1일에 20일 남아 있는 시점이에요. 굉장히 그림을 그리고 싶을 거예요. 당선인 측에서는. 아. 또 당선인 측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른바 뭐 윤핵관 뭐 이런 윤핵관 뭐 또 등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얇다고. 얇다.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차치하더라도 뭐 건강이 허락하시면은 참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단지 그것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영향. 뭐 그 시점은 이제 대구시장 후보도 경선을 통해서 정해지고 네. 다른 시도당의 이제 후보들도 정해지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시점이라서 과도한 정치적 어떤 해석 이런 것이 오히려 참석을 방해할 수 있다. 그 일각의 해석이 그거거든요.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후보. 그거 안 된다면 최소한 보궐선거가 생기는 지역구 예컨대 수성을 그거 정도가 되는 게 조건 아니냐 이런 해석은 수성을은 홍준표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되면 홍준표 자리가 나니까요. 후보가 뭐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만약에 경선 떨어지면은 예. 정치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인은 이 생각을 못 하고 출마를 한 거예요. 사실은 후보를 유영아 변호사 나올 거 생각도 변수를 못했는데 몰랐죠. 생각도 못했지. 예. 뭐 본인은 아마 조은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조은진 대표님이 나올 거다 생각했을 그런데 것이다. 뭐 저는 뭐 아예 애시당초 안 나가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정치 사활을 걸린 문제다 말이에요. 네. 이분은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대구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 대권에 한번 또 도전해보자. 이게 이재명 효과라는 거 있죠. 예. 이재명 후보. 이재명 효과.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도지사 하다가 이제 대통령 후보 나와서 예. 여러 가지 이 자극을 줬어요. 어허. 그래서 대권 후보들이 사실은 그 단체장 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데 서울시장 외에는 나머지 지금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체장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네. 뭐 김원혜 씨인가? 그 초선 의원인데 좀 대변이 마치고 안 하고 것은 좀 모양이 안 좋더라고. 이상합니까? 내가 유승민 후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 갑자기 칭찬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칭찬이 아니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제가 아는데. 김원혜 예. 후보가 나가는 모양은 그러면 만약 김은혜, 유승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름 질문도 이상하지만 어느 쪽이 더 나았습니까? 김원혜. 그건 명확하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예. 당선인 대변인 하다가 그래 가는 것은 특히 1,400만 1,400만 그 경기도를 이끌어 간다. 네.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저는 이제 정치 국회의원 3선 해보고 정치 오래 한 사람은 굉장히 한 발 움직일 때 두렵거든요. 사실은 예. 뭔가 예. 어깨에 무거움도 있고. 그런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 중에 뽑으라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김원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그래도 어떤 그런 옛날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 정치를 전혀 잘 몰라요. 네, 모르는데 아예 모릅니다.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한 네. 두 분을 얘기를 한 건데 네. 또 유승민 의원은 뭐 역사가 있어요. 하여튼 그 역사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취임식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앉아 있는 모습도 좀 상상이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제가 같기도 그렇게까지 하고. 고관여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소식만 만약에 듣게 된다면 네. 다시 또 정치를 시작하시는 건가? 이런 시그널이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나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지지자들도 아직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는 그냥 유영하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말을 전달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유영하 변호사 어딘 그대로 얘기하면은 예.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다든지 그렇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안 있으시겠어요. 네. 가만히 있어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사저에 가신 대구로 제가 얘기했어요. 달성 사저로 간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어디 뭐 저는 달성 사저로 가시라고 건의를 뭐 전라도 드렸어요. 뭐 가기도 그렇잖아요. 나 저는 달성 사저로 가시라고 예. 건의를 드렸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을 또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달성 사저 가서 정치를 위해서 갔다 이런 워딩은 아니에요. 네, 그건 네, 아니고 바깥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있다. 대표님 혹시 이후에 박 대통령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만나게 되겠죠. 아직은 아직 못 만났죠. 건강 때문에. 예, 건강도 그렇고 예. 뭐 제가 만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얘기들이 해석이 또.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후광이라고는 하나요.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가 일약 제가 지금 보면 거의 2위권이거든요. 오, 진짜요? 좀 제가 대구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 리서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조사 보면 홍준표 의원이 35.9%, 김재원 전 의원이 19.8%, 유영하 변호사가 17.5%,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 9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건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관리대 홈페이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후광을 벗고 일약 올라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확 듭니다. 지금 예. 근데 대구시장은 어떤 분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권영진. 권영진. 예, 그만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우리 오윤혜 씨가 그것도 모릅니다. 대구시장. 네. 서울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은 알고 근데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럼 말 필요가 뭐 아니, 제가 왜 있습니까? 여쭤본 거냐면은 예. 이 대구 시민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누구요? 권영세? 권영세가 아니고요. 권영진. 권영진 전 이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아니고요. 지금 대구시장인데 이제 알겠죠 더 이상. 조금 더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아하. 바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오윤혜 씨 이제 사실 일반 시민 오윤혜 입장. 씨 얘기가 맞아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맞습니까? 예. 저도 정치인이지만은 다른 지역의 도지사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네. 일반 국민들이 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이용을 해요.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하여튼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구로 봐서는 새로운 인물이지. 왜냐하면은 홍준표 뭐 저는 선배인데 홍준표 네. 선배 좀 괴짜잖아요. 경남도지사 했다가 또 뭐 대구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또 국회의원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년. 국회의원 할 때 워딩 찾아보니까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던데 네. 좀 이번에 또 대통령 경선 나갔다 떨어지고 대구시장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좀 과욕이다. 이제 좀 저보다 한 5살 많으실 거야. 좀 그래요? 선배로. 맞습니다. 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훈수두는 정도를 해야지 앞장서서 자꾸 뭐 하겠다 이러면은 좀 힘들지 않냐. 그럼 후배들은 뭐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구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예. 그 대구에서 이제 내가 나가서 연설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도 모르겠다. 네. 당 보지 말고 젊은 사람 찍어보라. 젊은 사람 찍어보라. 사투리입니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모를 때는 당을 보지 말고 나이 제일 젊은 사람 찍어줘라. 그래서 대구가 지금 뭐 보수 꼴통, 보수의 성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하는데 꼴통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 더 씌워진 거 시장도 젊은 사람. 어허. 그다음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도 젊은 사람. 그래서 전국에서 의원들이 가장 젊은 도시 아. 여기서부터 바꾸면 된다. 이러면 정의당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윤혜 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구 출신이라서 참 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대구는 좀 그러니까 네. 아예 젊은 사람만 찍자. 근데 정말 많은 이 홍준표 의원님도 그렇고 네. 김재현 전 의원님도 그렇고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지만 네. 유영하 변호사님은 정치를 해본 적은 제 출마를 뭐 시도하긴 했지만 다 했습니까? 안 됐었어요.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게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 말고 또 어떤 새로운 젊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네. 대구 시민들의 선택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김재원 이제 최고. 후보. 예, 후보. 김재원 후보가 곤혹스러운데 김재원 후보는 뭐 단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날짜가 별로 없잖아요. 네. 오늘인가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내일인가. 예. 삼파 세 사람 이제 1차 컷오프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뭐 그렇게 세 명이 될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예. 지난 이제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 2번 했잖아요. 네. 한 번은 10%, 홍준표, 유영하 10% 차이. 그다음에 지금 김재원 후보는 한 15% 이렇게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차이가 31대, 21대, 15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번 두 번째 나온 여론조사는 조금 이제 15% 차이가 나더라고.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예.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김재원 후보는 뭐 본인이 친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유영하 후보는 뭐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래 보는데 찐친박이죠. 찐친박. 찐은 조원진이 할 때 찐이지. 아 죄송합니다. 예. 찐이 그 선거할 때 죄송합니다. 제 구호가 찐이라 잘 아시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이 이게 23일까지 결정 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 며칠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분수령이다. 또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남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갈 건지 저는 좀 흥미로워요. 저는 흥미롭고 지방선거에 사실은 전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을 저는 판을. 조금만 미흡해도 아하. 저도 정치를 29살 때 했어요. 진짜요? 29살 때 오래 하셨네요. 보좌관으로. 지금 그래 해서 와. 제가 이제 39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예. 49에 국회의원 되고 그러고 삼선했잖아요. 예. 그래서 두려워 말자.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정치를 넘겨보자. 왜냐하면 양당 정치의 폐해 또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오히려 저는 뭐 20대 30대 40대 초반 45세까지가 과반 이상이 지방선거에 인적 쇄신을 하면은 네. 또 다른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 대선 때 그랬어요. 대구 가서 했던 얘기야. 대구에 동성로가 젊은이 거리 있잖아요. 네. 그럼 묻더라고. 다음 지방선거 곧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잘 모르겠다. 지금 젊은 사람 찍어라. 당도 보지 말고 제일 젊은 사람 찍어라. 제일 젊은 사람요? 이게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구호가 될 거야. 제일 젊은 사람 정의당이 진짜. 정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진 같은 거 거냐 말냐 명예회복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은. 네. 이거는 혹시 어떻게 봅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우리 오연혜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정말 진정성 있게 아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네. 네. 그 또 어제 모 방송국입니다. MBC 방송국에서 이 김종배 요 같은 시간 프로인데 박근혜 씨 이렇게 얘기했다 하태경 의원이 이거 말이 되냐라고 또 설전이 좀 있었거든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하태경이가 하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어. 하태경 의원이. 하태경은 네. 대표적인 박근혜 안 대통령을 좋아하시죠. 디스한 네. 사람. 청문회 때 네.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거 사람이고. 기억나거든요. 또 한교안 국무총리 앞에
질의하면서 촛불에 타 죽을라 가냐 이 정도의 발언했던 사람이 갑자기 호칭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호칭만 얘기하면은 네. 아무튼 법적인 문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하나는 뭐 그 설레 예. 앞으로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 이래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칭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는 어떤 호칭으로라도 불러줘도 괜찮다. 아. 이게 그분의 워딩이에요. 네네네. 근데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관례적으로 뭐 전 대통령 박전 뭐 이래 대통령. 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 얘기가 맞다고 보고요. 그 앞에 이제 뭐 국민의힘 당사에다가 사진 걸겠다. 그래서 맨날 국민의힘 보고 내가 가는 게 너무 가볍다. 아. 어제 만났는데 뭐 갑자기 죽이자 하고만 난리하고 말이지 예. 뭐 그 윤핵관 입고로 탄핵 핵심 세력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뭐 또 친박에 들어가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이거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들께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왜 지방선거 없으면 또 얘기도 안 할 거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걸자 뭐 안 그러면 뭐 그냥 편하게 계시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대로 가야 되는데 뭐 다 맞다 이게 뭐- 건다 안 건다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저 달성에 있는 분이 예. 피곤하신 거야. 건강도 회복 안 됐는데 해석을 이랬다 요 생각은 저랬다니까. 오인혜 씨랑 네.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시민들이 봤을 때 약간 필요하거든요. 뭔가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아무튼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간이 조금 없지만 네. 지금 인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8명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뭐 총평을 좀 우리 오인혜 씨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오인혜 씨도 국민이니까 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떻습니까? 더 솔직할 수가 있어요. 네, 더 솔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들어서다 네. 보니까 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봤을 때는 뭔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좀 의혹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이라는 네.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인들이 정관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 거구나.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표님은요? 뭐 1차 8명 장관 예. 했잖아요. 예.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잘 모르겠어. 이게 별로라는 겁니까? 아니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아.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도 좌파 정권에서 본인들 얘기하는 예. 우파 정권으로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색깔이 달라져야 되고 뭔가 지향하는 네. 하는 점이 달라야 되는데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다. 두 번째는 네. 신선함이 떨어진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국정과제와 맞물려 가지고 장관 후보자들을 인선하면은 뭔가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 정부는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능력 위주로 하는 건 맞아요. 네.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보다 능력 위주로 하는 건 맞는데 능력 위주로 잘못하면 잡탕된다고. 잡탕.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능력 쉽게 말하면 능력을 계속 강조하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네. 과연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되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네. 이 금권 선거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금권 선거. 돈하고 금권 권력이, 선거. 금권. 돈하고 네. 권력이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구도를 짜가는 거.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권은 언론까지 이게 가장 잘못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잘못된 이제 정치거든요. 어허. 이게 내 금권을 넘어서 금권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워낙 첨예하게 정권 교체 그다음에 정권 연장의 구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기자 출신을 이제 뭐 그것도 뭐 가장 나섰던 사람들을 또 문체부 장관 후보 박보균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걸 예. 제일 좀 주시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예.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바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걱정하는 부분은
청문회 봐야 되겠다. 아하. 그 대신에 능력은 뭐 능력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제대로 있는가 하는 예, 예.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 전국 포스트 코로나를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행정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문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위 지금 뭐 정경 본부장인가? 네. 그분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분을 장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된다. 걱정된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나선다. 나선다. 예. 국정과제는요. 아하. 국정과제는 총리 지명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정과제는 그 인수위에서 한 5단계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인수위와 당선인이 최종 결론을 내려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겁니다. 네. 총리 당선인 이제 윤 당선인이 총리 후보 네. 지명을 하는데 네. 그 후보 지명자가 국정과제 4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안 맞다.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좀 떠날 동안 감이 떨어졌구나. 그렇나. 자, 시간이 좀 다 돼서.